6장 2절 페이지 컨트롤러의 진화. 기존의 페이지 컨트롤러는 프론트 컨트롤러와 마찬가지로 뭐였습니까? 서블릿으로 만들었죠. 그런데 클라이언트 요청을 다 누가 받습니까? 이 프론트 컨트롤러가 받잖아요. 그러면 페이지 컨트롤러는 더 이상 서블릿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. 그죠? 자, 페이지 컨트롤러가 서블릿이 아니면 프론트 컨트롤러에서 페이지 컨트롤러로 실행을 위임할 때 리퀘스트 디스패치라는 객체를 사용해서 인클루딩을 할 수가 없어요. 이제 더 이상 서블릿이 아니기 때문에. 그럼 어떻게 될까요? 프론트 컨트롤러가 페이지 컨트롤러를 사용하려면, 즉 실행을 위임하려면 어떻게 될까요? 새로운 호출 규칙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6장 2절에서는 컨트롤러라는 인터페이스를 정했어요. 인터페이스가 호출 규칙을 정의하는 데 사용하는 문법이에요. 즉 호출자와 호출당하는 자 사이에 규칙을 정의할 때는 바로 인터페이스라는 문법을 사용해서 정의하는 것이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6장 2절의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컨트롤러를 만들 건데 이 컨트롤러 인터페이스의 안에 소스 코드를 잠깐 보면 execute라는 메소드가 있을 겁니다. 이 execute가 바로 디스패처 서블릿, 즉 프론트 컨트롤러인 디스패처 서블릿이 페이지 컨트롤러에 대해서 호출하는 메소드가 되는 거예요. 자, execute 메소드 잠깐 살펴보면 그 파라미터로 맵 객체가 넘어옵니다. 이 맵 객체가 뭐냐면 프론트 컨트롤러와 페이지 컨트롤러 사이에 데이터를 교환하기 위한 일종의 바구니예요. 그러니까 프론트 컨트롤러에서 페이지 컨트롤러로 데이터를 전달하고 싶을 때도 이 맵 객체에 담아서 전달할 것이고, 페이지 컨트롤러에서 뭔가 작업을 한 다음에 그 결과물을 프론트 컨트롤러에게 전달하고 싶을 때도 바로 이 맵 객체에 담아서 전달할 거라는 얘기예요. 그러면 이 execute의 리턴 값은 뭘까요? 이 리턴 값은 바로 페이지 컨트롤러가 작업을 끝낸 후 어떤 JSP로 가야 되는지, 또는 어디로 리다이렉트 해야 되는지, 즉 JSP 경로와 리다이렉트 URL을 리턴하는 것입니다. 자, 그러면 6장 2절에서 할 일은 바로 기존에 만들어졌던 페이지 컨트롤러, 서블릿으로 되어 있는 페이지 컨트롤러를 바로 이 컨트롤러 규칙에 따라서 바꾼 일입니다. 회원 목록을 출력하는 우리 페이지 컨트롤러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. 기존의 페이지 컨트롤러가 뭐죠? 멤버 리스트 서블릿이죠. 얘는 HTTP 서블릿을 상속받았죠. 즉 간접적으로 서블릿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상태입니다. 즉 서블릿이라는 얘기예요. 그런데 6장 2절에 있는 저 컨트롤러 규칙을 따르기 위해서 기존에 HTTP 서블릿을 상속받는 걸 포기합니다. 즉 서블릿이 아닌 거죠. 대신 우리가 새로 정한 이 컨트롤러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도록 우리가 소스 코드를 병렬할 거예요. 컨트롤러를 구현하기로 했으니까 당연히 클래스 이름도 멤버 리스트 서블릿에서 뭐로? 그렇죠. 컨트롤러로 바꿔주는 게 훨씬 더 낫겠죠. 자, 좋아요. 그러면 6장 2절에서 이렇게 페이지 컨트롤러를 바꾼 다음에 어떤 식으로 실행이 돌아가는지 그 클라이언트 요청을 처리하는 그 과정, 우리가 그 과정을 한 개씩 한번 따라가 봅시다. 자, 클라이언트에서 회원 목록을 요청한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. 그 주소창에는 웹브라우저 주소창에는 이렇게 뭐 로컬호스트 9999 뭐 포트번호는 여러분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. 그죠? 그리고 웹 공유, 그죠? 웹 어플리케이션 이름 다음에 멤버하고 리스트.do, 그렇죠? .do 이렇게 요청하는 거죠. 그 .do로 들어온 요청을 누가 받죠? 그렇죠. 이렇게 디스패처 서블릿이라는 프론트 컨트롤러가 받을 것이고, 얘가 그 요청을 받으면 멤버 리스트.do라는 이 서블릿 경로에 해당되는 페이지 컨트롤러를 찾을 겁니다. 그리고 그 페이지 컨트롤러에 대해서 execute 메소드를 호출할 겁니다. 물론 그 파라미터 값으로 몇 객체를 넘기죠. 그럼 멤버 리스트 컨트롤러는 뭐 하죠? 회원 목록을 가져와야 되니까 멤버 DAO의 도움을 받을 겁니다. 자, 멤버 DAO 객체에 대해서 select list라는 메소드를 호출하게 됩니다. 그럼 멤버 DAO는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, 즉 DBMS에서 select해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 각각의 회원 정보를 멤버라는 밸류 객체에 담아서 그 목록을 바로 호출자인 페이지 컨트롤러, 즉 멤버 리스트 컨트롤러에게 리턴할 겁니다. 그러면 멤버 리스트 컨트롤러는 그 멤버 DAO가 리턴해준 회원 목록을 디스패처 서블릿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맵 객체에
보관하게 됩니다. 이때 보관할 때 이름은 뭐 멤버스 요 이름으로 보관할 겁니다. 그러면 디스패치 서블릿은 그리고 또 있죠. 멤버 리스트 컨트롤러, 즉 페이지 컨트롤러가 리턴 값이 뭐죠? 바로 이 회원 목록을 가지고 웹페이지를 만들, 즉 HTML을 만들 멤버 리스트 JSP 이 URL을 리턴하게 되겠죠. 그러면 프론트 컨트롤러는 자 페이지 컨트롤러 실행이 끝났으니까 페이지 컨트롤러가 그 회원 목록을 어디에 담았다 했습니까? 맵 객체에 담았다 했죠. 그 맵 객체에 들어있는 그 회원 목록을 서블릿 리퀘스트, 즉 요청 객체로 옮깁니다. 왜 옮기냐면 JSP는 맵 객체를 접근할 수가 없잖아요. 물론 접근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접근할 수 없습니다. 그럼 접근하기 쉽게끔 요청 객체에 담아두는 거예요. 왜? 서블 리퀘스트는 뭡니까? 서블 리퀘스트와 서블 리스판스, 즉 요청 객체와 응답 객체는 JSP에게 실행을 위임할 때, 즉 인클루드나 포딩할 때 같이 넘겨주잖아요. 그러니까 JSP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는 어디? 서블 리퀘스트, 즉 요청 객체에 담아둬야 되거든요. 자, 이렇게 요청 객체에 담은 다음에 당연히 어떡합니까? 바로 인클루드를 통해서 멤버리스트 JSP에게 실행을 위임하게 되겠죠. 그럼 멤버리스트 JSP는 뭡니까? 이 요청 객체에 담겨 있는 이 멤버스란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는 회원 목록을 꺼내서 그걸 가지고 HTML 화면을 이렇게 만들게 되겠죠. 자, JSP 실행이 끝났으니까 다시 프론트 컨트롤러로 돌아와서 최종적으로 프론트 컨트롤러가 웹 브라우저에게 응답함으로써 이 하나의 요청 처리가 끝나는 겁니다. 그럼 기존과 다른 점이 뭐죠? 바로 이겁니다. 프론트 컨트롤러에서 페이지 컨트롤러에게 실행을 위임할 때 예전에는 페이지 컨트롤러가 서블릿이기 때문에 인클루드를 통해서, 즉 리퀘스트 디스패처라는 요청 배달자를 통해서 인클루드 함으로써 실행을 위임했다면 지금은 어떡합니까? 얘가 일반 클래스이기 때문에 execute라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실행을 위임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얘가 이제 더 이상 서블릿이 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. 그게 바로 6장 2절의 내용입니다. 자, 6장 2절을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. 6장 3절에서 뵙겠습니다.